2차 전지도 좀 트레이딩 이상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워낙 소외가 많이 됐었고 많이 빠져 있는 자리로 금리 인하 때문에 증시가 수혜를 볼 거야라고 한다면 대부분 섹터에 다 호재로 반영될 수 있어요. 내년의 키워드는 우리나라 증시, 한국 증시로 본다면 반도체와 인공지능 이쪽과 관련돼서는 굳건한 한 섹터가 있대 그 다음에 하나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쪽일 수도 있다라는 지금 어쨌건 오르는 주식들은 잘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네네.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거라고 보는 또 산타랠리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감이 어쨌든 시장에는 만연해 있고요. 네. 지금 우리 증시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오늘 증시에서는 뭐 단연 대주주 양조세 기준이잖아요. 계속 이것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뉴스마다 다 이 얘기이실 텐데 제 마음은 이거 통과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기재부에서는 안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이 얘기로 화두를 던졌단 말이에요. 주말에. 여기서 또 안 되면 이거는 자충수를 둔 거라서 주말에 굳이 안 된다라고 한 거를 기재부에서 안 된다라는 거를 정치권에서 얘기를 해줬으면 이거는 통과를 시킬 확률이 높다라고 것을 전제로 저는 일단은 시장을 대응하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증시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좀 크게 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좀 대응해볼 만한 섹터와 종목들이 여기저기 산재 있는 증시다. 시장의 키워드는 올해 연말까지는 대주주 완화 요건으로 좀 압축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지금 우리 소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순환매, 네네네. 키 맞추기 순환매가 있을 그렇죠. 것이다라고도 네네네. 예상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나요? 있죠. 그럼요. 지금 사실 이번에 시장의 금리 인하될 것이 증시에 선반영됐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는 최근에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것이 지난주에는 풍력이랑 태양광이 굉장히 세게 올라왔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철저하게 소외됐었던 섹터인데 이것이 그동안 못 갔었던 이쪽 업황이 철저하게 붕괴되었었던 것. 사실 태양광은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국 기업들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었죠. 미국,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풍력은 거의 절망에 가까운 업황의 바닥이었는데 지금 금리 인하 수혜라는 것이 최대 수혜가 여기라고 보는 이런 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 또한 같은 맥락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바닥은 찍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단기 상승폭이 커요. 그런데 금리 인하 사이클이다. 금리 인하 때문에 증시가 수혜를 볼 거야라고 한다면 대부분 섹터에 다 호재로 반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낙폭이 컸던 철저하게 소외되었었던 종목 안에서도 다 종목이 움직였었거든요. 굳이 말하면 건설주만 좀 못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 섹터 내에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핑계와 이유를 찾아가면서 한 번씩 쑥쑥쑥쑥 다 반등이 좋았거든요. 게임주도 그렇고 네카오도 움직였고요. 그 전에 앞단에서는 GS건설도 한번 올랐었고 바이오주들도 막 온기가 확산되고 있고 시장 이제 이것이 미국 내에서 실제로 러셀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주도주에서는 매그니피센트 7보다는 그 외 종목군들 안에서도 움직이려고 하는 마소라든가 뭐 AMD라든가 이런 것들이 온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 때문에 뭐 이것이 너무 좋을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기보다는 금리 인하 의미를 부여하면 모든 섹터가 다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낙폭이 오래됐었던 많이 빠졌던 종목 소외됐었던 종목들이 다 자기만의 핑계를 찾고서 명분을 찾아가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섹터 나가 좋게 보는 섹터의 어떤 이것에 좀 스펙트럼을 확 넓혀두고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회를 좀 많이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솔루션의 급등이 있었죠. 네네네. 이 신재생 신재생, 네네. 에너지 네. 이쪽과 관련해서도 하나의 큰 흐름이 나왔는데 이것이 추세 반전의 흐름이냐 아니면 그냥 일시적 반등이냐 네. 이거 가지고도 해석이 분분해요. 저로서는 제가 올해 초에 이제 그
올해 초는 아닙니다. 올해 여름으로 기억하는데 금리는 고점입니다. 바닥에서 모아가시려면 풍력 모아가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풍력 원전을 모아가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한테는 아픈 손가락이죠. 그 전에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었던 종목이라서 이제는 물을 타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한 번에 앞에서는 아픔이 있지만 물을 타시라는 전략에 대해서는 맞았죠. 그런데 물을 탄 저로서 앞으로의 업황을 어떻게 보냐면 앞으로의 주도 섹터가 무엇일지는 모르겠지만 반도체와 인공지능 이쪽과 관련돼서는 굳건한 한 섹터가 있대 그 다음에 하나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쪽일 수도 있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는 갖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라는 것은 4차 산업의 혁명의 끝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이쪽과 또 한켠에 대해서는 제조업이 함께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제조업의 밸류를 과거처럼 줄 수 있는 것이 건설에는 줄 수가 없지만 친환경과 에너지 섹터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사실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진짜 로봇과 인공지능 세상이 온다면 제품 가격의 경쟁력은 에너지 가격이 결정을 짓게 됩니다. 네. 맞잖아요. 이제 이것이 제 핸드폰 만들 때 전기료가 얼마가 투입되느냐가 핵심 자원, 지금은 땅값이었고 인건비였기 때문에 다 중국, 베트남의 기업이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로봇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인건비라는 것은 평준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에너지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또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대한 어떠한 명분을 자꾸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전 세계가 이쪽 친환경과 신재생에 대한 인프라를 막 뻥카를 날렸는데 실제로는 금리, 높은 금리라는 것이 이 금리에서 사실 신재생이라는 것은 건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투입이 될 수 없고 현실화가 진행이 될 수 없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밀려 있었던 울분이 한번 토해낼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다. 그것이 내년일지는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왜냐?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퀘스천 마크는 있지만 지금의 극단적인 바닥에서 한번 울분의 반등이 나오는 것은 저는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으로 네네. 지금 오르지 않은 어떤 섹터의 종목을 들고서는 기다릴 것이냐, 내 순서가 네네. 올 때까지, 아니면 지금 그래도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걸 따라갈 거냐. 근데 따라가려고 하면은 또 불안감이 뭐냐면 요새는 생명력이 짧아가지고 내가 사는 게 고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진짜 종목별 차별화장이잖아요. 어떤 종목을 놓고 보면 막 가는 종목이고 어떤 종목은 내 종목은 지금 바닥에서 이제 고민이 들고 있고 자기만의 매매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좀 나의 매매 턴에 있는 종목들이 다 있어요. 고공권에 있는 종목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안에 종목들이 있고 바닥에서 턴하는 걸 바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저의 스킴이 있거든요. 그 스킴의 종목들을 제가 잠시 후에 쭉 설명을 좀 종목 보따리를 한번 풀을 건데 나의 기법의 종목군들이 다 그 위치 있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 서치에 대한 노력을 하면 좀 수익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내가 잘 모르고 어색한 매매를 하지 마시고 아는 종목. 네, 내가 아는 종목 안에서도 충분히 좀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장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자, 그럼 그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 네. 일단 앞으로의 그 증시 전망 이제 네. 뭐 곧 12월도 끝나가니까 네네네. 내년도 이어지는 네네. 이 증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흐름을 전망하시는지. 내년의 시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내년까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쯤 되면 이 정도 가이드라인의 큰 틀의 굵은 선 정도는 잡고 있어야 1월 시장 대응하기도 좀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리포트들이 나오면 또 빠르게 반영되기도 하고요. 최근에 움직이는 것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에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두산 밥캣이기도 한데 내년의 시장 키워드를 올해 시장 키워드가 뭐였냐? 압도적으로 인플레랑 금리 인상의 종료였어요. 하물며 이스라엘 전쟁이 났음에도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유가 올려서 인플레를 촉발하는 거 아니야? 전쟁이 되고 말고도 관계도 없어, 관심도 없어. 이것이 인플레냐 아니냐 이거에만 집중했었거든요. 올해의 키워드는 이거였다면 내년은 이게 아니에요. 내년의 키워드는 우리나라 증시, 한국 증시로 본다면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전통적으로 3월에 양해가 있잖아요. 지금 중국 불똥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만큼 긴급하다. 절박합니다. 네, 절박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도 일단은 올해 1년은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트럼프 바이든 어떻게든 뭐 민주당 공화당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버티는 형국으로 가려면 바짝 농사 뭐 재정 투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수 랠리가 나오기는 막 치고 달리기에는 조금 하지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 반도체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요 정도로서의 시장의 큰 틀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시장은 경착륙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꾸준히 트레이딩을 해보자라는 것이 지금과 또한 내년 시장을 바라보는 저의 뷰입니다. 네. 일단 그러한 각도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네. 이것이 뭐 30억이냐 50억이냐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건 요것을 전제로 우리가 전략을 세운다면은 네. 일단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이 통과된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나온다. 그렇지 않다. 네. 그렇지 않다면 진짜 짜증 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이거 말이나 말지 그러면. 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기재부에서 아니다라고 한 거를 정치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의 책임감은 갖고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은 거기에 기대감을 갖고 올해는 산타 랠리에 준하는 좀 긍정적인 뷰로서의 매수 이상의 매매 전략을 연말에 짜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10억이라고 한다면 저는 26일 날 최선을 다해서 종목을 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회피 물량이 일단은 던지고 고민할 테니까 저는 그냥 뭐 그런 거 방송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시장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1차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날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회피 물량인지.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26일 날 아니라고 한다면 26일 날 살 것이다. 그렇지 않고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매도해놓고 기다린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들고 기다리고 또 매수를 기다려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근데 있습니다. 그 2차 전지를 얘기하시니까 요즘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뭐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홀딩스로 대변되는 요 지주사들, 네네. 그다음에 BM, 포스코, 퓨처엠 같은 이런 어떤 사업 회사들 네네. 양극재 네네. 이렇게 좀 나뉘어요. 어떤 게 더 날 것이냐.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없다? 네, 의미 뭐가 없어요. 됐든? 네네. 에코프로 BM 갔을 때 BM과 에코프로도 차별화됐었을 때 BM 팔고 그 기관들이 에코프로를 팔고 BM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확 벌어지면 다시 또 이게 수렴을 하게 돼 있어요. 영원히 BM은 가고 에코프로 안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맞춰가는 수급의 매매가 지금 또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파동과 자기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최근의 주가 흐름, 키 맞추기라는 것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봤었을 때 리튬 관련된 주들 너무 소외됐었다. 그 다음에 폐배터리 너무 못 갔었다 했는데 지금 바닥에서 이틀 동안 바짝 좀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관련돼서 2차 전지도 좀 트레이딩 이상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워낙 소외가 많이 됐었고 많이 빠져 있는 자리로 저는 판단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언급하셨던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종목들. 공부하셔야 될 종목들 이제부터 저의 성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매했던 제가 예전에 좋게 봤었던 종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런 종목 좋아하거든요. 이제 이럴 때 매매를 사실 이 종목이 이 자리에 있었을 때 LIG 넥슨이 84,000원에 있었을 때 이럴 때 제가 보초병 보내놓고 기다리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투자자라는 것을 전제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여기서 사놓고 있다가 야, 한 세월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어떤 분은 나 속 터져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종목 갖고 있으니 마음 편하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일부 보초병을 보내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과 또는 나는 이렇게 마음 편한 종목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보는 좋게 보는 종목 내에서 이런 변동성이 낮은 하지만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의미심장한 이제 이것이 이제 제가 주봉 플레이를 하자.
단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기노업으로 좀 보자라는 것이 제 기본 베이스거든요. 실제로 단타 트레이딩 하는 것은 여기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타이밍 오면 해볼 수 있는 종목은 매일매일의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녹화를 기록에 남는 이 방송에서 내일의 트레이딩 종목 찍어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오늘 아예 작정을 하고 중장기적인 트레이딩으로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선별해 왔습니다. 트레이딩과 아니면 가져가 보자라는 종목, TLB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종목은 TLB인데요. 반도체가 이번에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메모리가 좋아진다, DDR5가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모리 가격이 좋아진다. 지금 감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메모리 가격이 바닥을 찍고 턴한다는 것이 지금 시장의 중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감산을 했었고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 마진이 좋아지는 단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감산을 해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 순간에서 고객사들은 주문이 나오게 돼 있고 이때 이제 서버 투자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좀 지겹고 뻔하지만 사파이어 래피즈가 또 내년 시장의 화두로 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바닥에 깔아놔야 될 때 TLB라는 것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향, 그다음에 SSD 이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판이죠. 기판. 네. 되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뻔한 밸류이지만 메모리 업황이 턴한다고 했었을 때 과거에 대덕전자, 심텍과 더불어서 TLB라는 종목 지금 주가가 변동성이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저는 좀 무난한 그런 자리에 있는 주가 흐름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주봉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좀 탄탄한 이게 과거 변동성에 대해서 올랐다 내렸다 뚫고 이제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변동성이 나름 만족스러운데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ADX를 보는데 오랜만에 플러스 TI가 한번 고개를 드는 모습도 의심을 갖고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 이번에 턴나라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좋다라는 것이 무겁지만 우상향을 보는 것은 메모리다 라고 했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함께 볼 종목 TLB라는 종목을 첫 번째로 좀 소개해 드려 보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로봇과 관련돼서 두산 로보틱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강하게 치고 나가는데 로봇 산업이 기본적으로 깔고 갈 것이 전 감속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속기라는 것이 로봇에도 들어가고 그 팔 관절에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봇 산업이 고밸류를 줄 수 있는 것은 방산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저의 핵심 밸류였는데 이것이 사실은 LIG 넥스원에서 가져갈 거라는 건 몰랐었지만 이것을 토대로 이제는 로봇은 방산 산업이라는 것이 기본 베이스를 깔려 있게 됐고 여기에 스마트 팩토리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다 이렇게 관절이 다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두산 로보틱스를 따라갈 수 있는 다음 타자로서 이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은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트레이딩 이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로봇 섹터 안에서 다음 주자로서 보고 있는 것은 SPG다. SPG는 사실 안 오른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올려 밸류를 준 이후에 좀 오랫동안 좀 이쪽 기간의 조정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판단해 보고요. 세 번째 앞으로 말씀드릴 세 가지 종목은 바이오 종목이에요. 지금 러셀 20이라고 해서 중소형주 단으로 수급이 이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급이 과거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수급의 낙수 효과가 반도체가 왔었고, 그 다음에 수급의 삼각형대 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 바이오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2차 전지와 반도체로 확 수급이 쏠려갔다가 이제 반도체가 그 자리를 더 강하게 치고 갔었죠. 최근에 여기저기서 막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것이 바이오예요. 바이오의 기본 베이스를 셀트리온 3사가 일단은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3사가 지금 최근 주가 흐름이 좋게 나왔고 알테오젠도 은근히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버텨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급의 낙수 효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의 가장 첫 번째, 아무 의미 없다, 수급으로만 본다면 HLB를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HLB가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32,000에서 지금 4만 원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러셀 20이 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바이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명분상으로는 뭐 1월 8일에 있을 JP모건 컨퍼런스 이건 뻔한 얘기예요. 그것보다는 일단은 쇼커버와 관련돼서 시장의 수급단이 이쪽으로 올 수 있다라는 점과 공매도를 칠 수 없다라는 것이 늘 만년 쇼스로 있었던 이들이 이제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많은 부분이 좀 맞물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의심을 갖고 있는 종목, 이제 뭐 바닥에서 턴 올라오는 종목들은 이미 좀 보여주었어요. 그 네. HLB가 대표적인 종목이었고 에이프릴 바이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상하죠, 주가가. 이게 지난달에 덴마크 제약사 룬드백이 단사로부터 도입한 이제 사파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가 면역 치료제, 그러니까 이 회사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임상 일상을 했는데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플랫폼을 갖고 앞으로 써먹을 것이 많다라는 것인데, 이제 뭐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석해가지고 GLP-1 기반으로 비만 치료제, 뭐 신규 사업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 흐름이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자기의 방향성을 찾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보초병을 보내기에는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그러니까 바이오 하면은 1차적으로 찍어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에이프릴 바이오인데,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라고 한다면 오늘의 일봉 뭐 막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에는 아직 거래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양봉 조금 의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바이오 섹터가 좋아질 때 꼭 넣어놓고 봤었던 종목이었다. 두 번째는 SK 바이오팜입니다. 네. 하여튼 그 참고하셔야 될 거는 바이오는 실적이 바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초보자들은 조금 조심하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조금 공부하는 개념으로 해야 된다.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은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잖아요. 기술적 대응이 전제된. 그러니까 그래서 네. 손절을 언제든 칠 수 있는 그렇죠. 생각과 다르면. 그래서 저와 같은 분들이신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술적 대응을 전제로 굉장히 의심스러운 자리에 다 비슷한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SK 바이오팜입니다. 다음 종목은 미국 3세 뇌전증 치료제인데요. 미국 뇌전증 치료제가 미국 기업이 있고 이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원투 기업이거든요. 근데 미국 내에서 계속적으로 잘 마켓쉐어가 지금 8.9%를 2위거든요. 네. 그런데 1위보다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거 1위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8.9%면 아직도 성장, 마켓쉐어로 잡아갈 수 있는 성장성도 담보돼 있잖아요. 8.9, 2등인데 8.9%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 관련돼서 엑스코프리 처방받은 환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서 리포트를 보면 내년에 2위까지도 탈환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올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이 고달팠었던 박스를 돌파하려는 의지가 좀 SK 바이오팜에는 나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좀 단타예요. 좀 변동성 큽니다. 코어라인 소프트인데 이것도 바닥 보면 똑같죠. 뭐 그 자리에서 바닥 기고 하다가 이제 좀 돌파 캔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 영상 분석 솔루션입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자, 이런 종목들이 인공지능, 의료 기반 뭐 이렇게 키워드를 맞다 보니까 뭔가 될 것 같은, 요즘 시장에서 원하는 키워드를 다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신규 상장이라는 키워드까지 더해져 있으니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자리 좋은데 이거 변동성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분봉 대응을 하시고요. 이날의 이 캔들은 상한가였는데 장 막판의 상한가였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의 음봉은 예견되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이 조정이 좀 멈추는 캔들이 떴기 때문에 이것을 바이오라고 말씀드렸긴 어렵겠습니다만, CT 영상 분석, 이 영상 분석 솔루션이 이제 우리나라 1,600개 병원 중에 지금 140개를 고객사로 홍보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10%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까 SK 바이오팜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나리오에서 앞으로 해먹을 것이 많네라는 기대감을 투영해서 좀 말해볼 수 있는, 인공지능 영상 분석이라고 하니까 다양한 키워드, 신규 상장, 이런 좀 요즘 시장이 원하는 매력적인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오늘은 좀
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내년 1월 달에 이제 다시 모셨을 때 이게 선물이 아니라 폭탄이 됐다. 그러면 알아서 해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뭐 본의 아니게 크리스마스랑 연말 새해라서 1월에 찾아뵙게 될 텐데 스케줄이 좀 있으셔서. 네, 그래서 네. 한 달에 찾아뵙게 될 때 이 5 종목은 짧게라도 꼭 리뷰랑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